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자본 보시면 자본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보톤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잉여금의 두 가지 있죠.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야?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 정의는 어떻게 되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예안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 최근에 푼 것 중에서 결손금 처리 순서 본 적 한 번도 없죠. 네. 근데 왜 안 내냐면 이건 순서만 기억나면은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요런 건 좀 덜 내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옛날보다. 그래서 요거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처럼 나오시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나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요거 이야기합니다. 4번 조정.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야 먹고 살려고 외워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컨트롤 F로 치면 나오잖아요. 회사 가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쓸 일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50년 다닌다라고 치면 한두 번 쓸까? 왜냐면 회사에서 주식 발행을 거의 안 해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는 이상은 주식 발행할 일이 많이 없어요. 이번에 별표 3개 쉬우면서도 잘 틀립니다. 이거 엄청 잘 틀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지출한 경우에 재무상태표 자본금으로 기록될 금액은,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뭐라고요? 액면가액 얼마예요? 10,000원. 아무 말도 없으면 한 주예요. 그럼 얼마예요? 10,000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번 찍는 분도 있고 3번 찍는 분도 있고 4번 찍는 분도 있고 절대 1번은 안 찍어요. 왜냐면 왠지 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분개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다. 요거 분개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시험 문제 분개 문제도 나오니까 1분 드릴 테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마지막에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앞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금으로 9,000원 받아야 되는데 500원 빼고 받았죠? 8,000 얼마요? 5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1,500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결손금 처리 순서죠. 그래서 결손금 처리 순서는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 다음 뭐요?
자본, 잉여금. 그리고 제가 세무 때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분계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해도 헷갈리는 게 분계입니다. 저도 이놈의 분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를 이거보다 더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맨날 회계세무만 가리키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도 회계세무만 남아있는 상태라 그래도 어려워요. 참고로 70 넘어서까지 수업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해요. 분계 지금도 어렵다고. 그분 술 먹고 수업해요. 가끔씩. 왜 그러냐면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저도 지금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하지만 많이 일할 때는 하루에 11시간 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떠드는 직업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11시간 떠들면 진 빠져요, 그날.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도 재고자산, 점심에도 재고자산, 저녁에도 재고자산 한 번 똑같은 게 다 걸린 적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재고자산만 떠드는데 집에 가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냥 현타 올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끔씩 그 생각도 해요. 녹음기에다 녹음해서 틀어줄까?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 전입이랑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대체랑 같은 말이에요.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전입하고 대체. 그래서 이게 변경하란 얘기예요. 두 개를 바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분계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뭐요? 자본금. 요렇게 두 가지를 바꿔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입 또는 대체. 그래서 혹시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문제?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유동성 장기부채를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뭐해라? 대체해라. 그래서 서로 두 가지를 뭐해라? 바꿔라. 요거를 대체 또는 전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왜 3번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본 늘어나고 자본 줄어들었죠. 그러면 자본은 빵이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자본이 증가한다. 2번에 보시면 자본이 뭐한다? 감소한다. 자본은 불변이에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근데 이런 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런 분계 해본 적이 많지 않죠. 그래서 시험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주식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식 관련된 게. 왜냐면 주식 관련된 건 그냥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주식 관련된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시험 때에는 유가증권이 안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단기매매증권 정도. 매도가능증권은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어저께도 썼고요. 다음에도 또 쓸 건데 배당만 나오면 제가 이거 쓸 겁니다. 돈으로 준다, 현금. 주식으로 준다, 주식.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배당금, 수익. 회계 처리 하지마.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나중에 줄 거야.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 줄 거야.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만 뭐한다? 재계산한다. 세로 계산이 재계산이잖아요. 이거 왜 계속 써드리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써드리는 거예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기는 해요. 근데 기억만 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억이 날 확률이 높진 않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 계속 적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한 번이라도 더 보면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나겠죠.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면 자주 나오는 건 아닌지라. 그 다음에 5번에 부채라고 넣어놨는데요. 솔직히 부채는 문제론 그렇게 이론 문제에선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부채 자체가. 그래서 부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두 가지가 있는데 1년 안에 유동부채, 1년 넘으면 무슨 부채요?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좀 전에 적었었던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부채. 얘는 주로 어디에 나와요? 결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쪽에선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사채하고 퇴직급여. 그러니까 일명 퇴직금 관련된 거. 그래서 사채 먼저 보시면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뭐요? 할인. 그 다음에 사채도 뭐를 하죠? 상각을 합니다. 무슨 법으로 해요?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원래 할인하고 할증은 반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같은 걸로 가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상각.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할증은 증가한다, 할인은 감소한다. 이렇게 제일 잘 내요.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계 시험에서 이거 잘 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할증은 비싸, 할인은 싸. 그러니까 결과값이 반대니까 가는 쪽도 반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효이자율법이 시장이자율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시장이자보다는 좀 유식해 보이시려고 유효이자율이라고 좀 더 많이 이야기하긴 하죠. 예. 근데 이거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에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퇴직금 관련돼서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도 무슨 법이에요? 보충법. 그 다음에 요즘에는 퇴직금을 뭘로 받아요? 연금으로. 그래서 퇴직, 연금에 두 가지 있었죠. 급여형하고 무슨 형? 기여형. 요거. 얘는 원래 잘 내요. 왜냐면 연금 중요하잖아요. 연금 얘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올해부터 해서. 왜냐면 현 정부에서 연금 손 댈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금 손 대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연금 받을 때 연금액이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 줄어들 거다. 더 낼 거다. 그리고 현재 65세죠. 이거 뒤로 또 늘릴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얘기 나왔었어요. 68세까지. 그러니까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잘하면 68세나 70세 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 대기는 돼야 돼요. 어차피 한번. 왜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원래 이 문제는 잘 나와요. 급여형은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이거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냥 요렇게 시험 문제 만약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물어보면 그냥 컨트롤 F로 무조건 찾으세요. 종류 물어볼 때는 그냥 컨트롤 F가 가장 속 편해요. 그리고 이것도 꼭 정해서 가십시오. 이론 먼저 풀 건지 실기 먼저 풀 건지. 본인 풀던 스타일 있죠? 그거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론 먼저 풀었어. 그럼 이론 먼저 풀면 되고, 나는 실기 먼저 했었어. 그러면 실기 먼저 하시면 돼요. 갑자기 틀지 마시고. 갑자기 노선 변경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 우리 원가회계 쪽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원가회계가 암기만 잘하면 전산회계에서 4개 나오거든요. 전산세무에서 5개 나와요. 세무에서 하나 늘어나요. 근데 이쪽 파트가 암기만 잘하면 맞출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전산회계에서 8개잖아요. 근데 반은 암기고 반은 이해해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3개는 이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얘는 복불복이에요. 쉬우면 3개 다 맞추는데 어려우면 3개 다 찍어야 돼요. 왜냐면 워낙에 범위가 제일 넓은 게 솔직히 부가가치세가 엄청나게 넓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준비할 여력은 안 되니까. 근데 원가회계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누구 보여주려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 정보 제공.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거 나오죠. 내부냐 외부냐. 요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별 원가가 있고 무슨 원가가 있어요? 종합. 얘네는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완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있었죠. 그래서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 다음에 누구 없으면 둘이 똑같다고요? 네, 기초 제공품 없으면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페이지 1번.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뭐 한 거요? 틀린 거. 1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정확하다. 개별이 정확합니다. 왜냐면 개별의 뜻이 몇 개씩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씩 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한 번에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2번 원가 기록 업무가 단순해요? 복잡하죠. 몇 개씩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경제적이에요. 왜요? 하나씩 하려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하면은 경제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제품별로 손익분석 가능하고 지시서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오른쪽 끝쪽에 공정. 작업 공정이라고 있죠? 공정 나오면 뭐예요? 공정 나오면 무슨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풀었었던 건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예정 배부. 그리고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앞으로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기준은 항상 어디다? 실제다. 그다음에 거기 지문에 예정 배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배부는 무슨 배부? 예정 배부. 그러면 실제 예정 배부 몇 번이요? 네,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우리 외울 거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그냥 같이 봐버릴게요. 종합원가. 그래서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개별이죠. 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은근 공정도 많이 나와요. 네. 공정은 개별에 있어야 돼요? 종합에 있어야 돼요? 네, 종합에 있어야 되죠. 근데 개별 쪽에다가 많이 내니까 요거 확실히 숙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 대량 생산하면 무슨 원가예요? 종합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면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량 생산이에요? 소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이에요. 네, 대부분 박리담이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박리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도 나왔는데 대기업이 후려치기 하잖아요. 저 예전에 그런 회사 다녔거든요.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마이너스예요.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손해야. 근데도 대기업에 납품합니다. 왠지 아세요? 대기업에 납품하고 다른 회사한테 후려치기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A라는 중소기업이 있어. 근데 대기업에다 납품한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느끼죠?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봐. 왜요? 대기업에 납품하니까. 네, 원래 그게 아닌데. 네, 그런 케이스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기업 거 해요. 그래도 저 다니던 회사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겉에하고 속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기업에 납품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회사 물건이 중간 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대기업이 바보 아니잖아요. 안 좋은 물건을 사진 않아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6페이지.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보조 부분 무슨 방법이야? 배부 방법. 그래서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우리 직접은 요거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를 뭐하자? 정하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화.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직접이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부문비 배분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절충은 뭐예요? 단계예요. 네. 왜냐면 절충의 뜻이 뭐죠? 네,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충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절충 그러면 중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정확성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정확성이 높은 것부터. 그러면 단계, 상호, 단계, 직접.
예, 요게 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직접이 정확성은 가장 떨어져요. 왜냐면 가장 대충 하니까. 그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합니다. 왜요? 계산을 열심히 하니까. 예, 그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번 문제 있으시죠? 거기 두 번째 줄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직접 배분법. 무슨 배분법이요? 직접 배분법.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3분 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수선 부문하고 관리 부문 보이세요? 네. 조립하고 절단에다가 배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립하고 절단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 4번 계산해야 돼요. 2번이니까. 조립 얼마, 절단 얼마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보조 밑에 보시면 50%하고 20% 보이세요? 그거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직접 배분법 요게 배분 나오면은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조 부문은 간접이고요. 제조 부문이 직접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만 나눠줘라? 직접에다가만 나눠줘라.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분법. 그래서 수선이 현재 8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20%, 40%, 40%죠. 원래는. 근데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0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몇하고 몇만 있는 거예요? 40하고 40. 40 더하면 얼마죠? 네, 그래서 80분의 40. 거기에 있지만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보조 밑에 있는 그 횟수라던가 퍼센트는 X에 버리세요.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4만원. 그 다음에 얘도 8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40. 여기도 얼마요? 4만원. 그 다음에 관리는 현재 10만원이 있어요. 원래는 50대, 20대, 30인데 50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배분법이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나눠준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0분의 20 해서 4만원. 그 다음에 절단은 10만원 곱하기 50분의 몇이요? 30. 그럼 얼마 나와요? 6만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단계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또 단계 들어가면 또 직접이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단계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개인적으로 연습하세요. 단계는 별도로는 안 할게요. 왜냐면 요것만 해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문제로 직접 배분법 나오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연습은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제가 막 연습을 많이 안 시켜드리냐면 진짜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나만 아니길 비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내일 안 나오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제조간접비 관련 문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간접비.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제조간접비 그러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렇게 간접비들끼리 더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간접비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간접비 나오면은 공통, 직접비 나오면 뭐야? 특정. 그래서 직접비 그러면 혼자 쓴 거고 간접비 그러면은 같이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총 10만원 있어요. 네. 근데 연간 얼마래요? 연간 몇 시간? 1000시간. 그리고 제가 항상 분수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는 전체예요. 그 나눠줄 거에 전체.
그 다음에 위에는 해당되는 거예요. 1010 구하라고 되어 있죠. 101은 몇 시간이죠? 예, 그래서 1000분의 50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부할 때도 보면 50분의 20, 50분의 30이었잖아요. 왜냐면 전체가 50이에요. 그 다음에 조립이 몇인 거예요? 20. 그 다음에 우리 날짜 계산할 때도 12분의 3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1년은 12달이야. 12달 중에 3달이야. 이런 식으로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분수는 항상 분모는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밑에는 그 나눠줄 거의 전체, 그 다음에 위에는 해당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만원인데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 공식만 기억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분 드릴 테니까 2번 한번 계산 공식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번 문제는 지금 70만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총액이 얼마래요? 직접 노무비 총액 5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갑제품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을제품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갑제품이죠. 2번 문제는. 그러면 50분의 몇이요? 3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공식을 만들 수 있으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공식을 못 만들면 틀릴 확률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7페이지 위에다가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뭐고 하시냐면 요거 T자 그려보세요. 우리 이거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죠. 뭐 요번에 나올 확률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킹을 할게요. 노무비하고 뭐 있었죠? 제조, 경비.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세 가지.
그 앞에 보시면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전월, 선급액, 그 다음에 당월, 지급액,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대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무는 7월에 근로자 A에게 노무비 10만원 줬습니다. 이게 당월 지급액이에요. 왜냐면 이번 달이 7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B에게는 노무비 3만원을 안 줬대요. 안 줬으니까 당월 뭐요? 미지급액 3만원. 그 다음에 근로자 A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성급 노무비, 그게 당월 성급액이에요. 왜냐면 전달이란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이번 달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당월 성급액 얼마요? 5만원. 우리 차변과 대변 으떼야 된다. 네, 얼마 부족해요? 8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게 아주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진짜 우리가 외운 것 중에서 가장 안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최근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1% 안 돼요. 나올 확률은. 왜냐면 100회인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 그래서 저도 대략적인 그걸로 찍는 거예요. 아, 요 문제는 한 3, 5년에 한 번씩은 나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평균 내면. 한 2, 30회당 한 번? 근데 2회 전인가 나왔으니까 요번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왜냐면 1년도 안 됐으니까. 근데 걱정되는 건 하나예요. 그 파괴하신 분이 또 낼까봐. 3, 4년 전에 그분 때문에 저도 이제 포기했어요. 그분만 아니었으면 계속 패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패턴이 다 깨져 버려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버렸어요. 세무 때에도 원래 내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패턴까지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표도 있었어요. 요거는 몇 회 나오고 몇 회 나오고 이게 표도 있었는데 그 패턴 자체가 다 깨져버려갖고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실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암기를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요 자격증은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거 최대한 빨리 따세요.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외워서 이런 식이 많았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해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단기 제조원가 관련 문제죠.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총 나오면 어떤 거요? 짧은 거. 그래서 총 나오면은 짧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단기 총이 1000.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이냐? 200.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언제 하나 그리고 언제 두 개 그리냐고. 하나로 안 나오면 두 개 그리는 거예요. 정답이 하나로 안 나와. 그럼 그때 몇 개 그리는 거예요? 두 개. 네. 근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죠.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때는 두 개 그리는 거고 여기에 금액을 3개 넣었어. 그러면 차변 대변 같아야 되니까 그때는 답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초가 500, 기말이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얼마예요? 1200. 우리 딴 건 몰라도 차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1000. 그래서 얼마요? 200. 그래서 총 나오면 짧은 거,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 긴 거.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갔을 때. 또 알아요?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 계산 문제 하나도 안 나올지. 근데 솔직히 전 계산 문제가 좋은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말로 나오는 거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만 풀면
답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계산 문제가 싫으시대요. 왜냐면 공식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재료비 더하기 뭐요?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그래서 노무비하고 뭐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물어보죠. 총변동비는 증가할 거야. 단위당은요 일정할 거야. 총고정비는 일정할 거야. 단위당은 감소할 거야.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 그래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간모 손실에 두 가지 있죠. 정상적하고 뭐야? 비정상적. 요것도 은근 이론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다. 비정상적은 영업, 외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합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상적이니까 1번이에요. 매출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두 가지예요. 어저께도 봤었는데 매몰원가하고 기회비용.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나올 때는 대부분 그냥 국어 시험이에요. 네, 말뜻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거, 옛날 거 관련이 없어.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아 내가 괜히 이걸 선택했어. 저게 더 좋아. 이럴 때 있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뭐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근데 아 저거보다 내가 선택한 게 더 좋아. 그럼 기회비용이 뭐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우리 항상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학원 선택할 때에도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제 데이터에 의하면 가까운데 그 다음에 날짜 맞는데 거의 그래요. 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학원 선택은 있는데 강사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맞잖아요. 네, 학원 선택 권한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어느 강사한테 배울 거야? 그거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여기도 제가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보려고 왔는데 딴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강사 선택 권한은 없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든지 다 복불복이더라고요. 뭘 해도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가는 방식은 다들 다르니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그래서 8페이지 위에 보시면 정답은 4번인데요. 시험 문제가 효익으로 나오게 되면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거기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뭐한 거요? 작은 거. 그래서 작은 게 아니고 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돼요. 이거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요거를 선택하면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못 알아먹어서 좋아해요.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말 쓰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괜히 못 알아들으면 되게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누구냐 김구라 씨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예전에 그 뭐였지? 수요일 날 하는 거 뭐죠 저녁에? 아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에서 보면요 좀 공부 못했었던 연예인 나오잖아요. 그럼 김구라 씨가 맨날 자기 많이 하는 거 유식한 걸로 맨날 쳐요. 예. 근데 그걸 되게 그분은 원래 좀 좋아하는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학벌이 좀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저는 학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왜냐면 유식한 말 쓰는 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맨날 김구라 씨 보면 사자성어 물어보고 있고 지도 사자성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자성어 엄청 많으니까 맨날 그런 걸로 하는 거 보면 웃고 있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의 성향이 그런 쪽이구나. 근데 무조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게 보면 대화할 때 누가 더 유식한 말 많이 쓰냐 대회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난 옆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어요. 네. 짜증 나갖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욕해요 서로. 원래 그렇습니다. 그 바닥이. 네, 부가가치세.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요거는 암기를 좀 할게요. 우리 제일 먼저 외운 게 특징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 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 다음에 과세거래 세 가지 있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토갈 양도인데 요 공매 및 경매는 강제입니다. 우리 강제로 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빨간 딱지. 그 다음에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불공이 아니지. 간주공급. 간주공급 네 가지 있죠. 자가, 개인,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시, 전전계약.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하고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 다음에 보실 게 됐고 저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매출 할인. 그래서 우리 깎아준 거 세금 내면 안 되겠죠? 반품한 것도.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 이자. 이거는 왜 세금 안 내냐면 이거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거래에 대한 돈이 아니고 거래 이후에 발생한 거잖아요. 원래 날짜 되면 돈 줘야 되죠. 네. 우리도 날짜에 돈 안 주면 연체료 내요 안 내요? 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못 했을 때 멸실됐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와이프가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아저씨들이 쿠팡이든 뭐든 시키면 3층 중가운데서 던지고 가요. 네, 이해합니다. 네. 근데 간혹가다 이제 파손되는 것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좀 투덜대긴 하는데 그 아저씨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면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저희는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 누가 갔다 올 거냐.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왜냐면 보증금은 내 돈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종업원 공사료. 참고로 이거 100회인가 100일에서도 있었는데 종업원이 받는 건 소득세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받는 건 부가세도 내고 사업소득세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누구만 내는 거예요? 사업자만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종업원이 받으면은 무슨 세를 낸다고요? 소득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봉사료 세금 잘 안 내요. 왜냐면 대부분 봉사료나 이런 건 현금으로 찔러주잖아요. 그럼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면 일부만 해요. 축소해서. 아예 안 하면 또 걸리니까 축소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도 뭐 달라 그래요? 현금 달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축소 신고해갖고 세금 뭐 하려고요? 덜 내려고. 왜냐면 세금 많이 내면 내 돈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누구만 가능?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안 될 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 발행해야 돼요? 영수증. 근데 4,800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이분들 어차피 세금 내봤자 몇만 원,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약간 생색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냥 내지 맙시다. 그 대신 신고는 해야 됩니다. 납부만 면제예요. 이거 시험 문제 헷갈리게 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고 및 납부 면제라고 나와요. 근데 신고는 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신고해야 얼마 팔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무조건 하되 납부만 뭐다? 면제다. 어렵게 내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내면은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세부적인 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요것도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개인만. 그래서 1점 몇 프로요? 3%. 만큼 해주고 얼마 한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이거 고지납부.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로 세금 내는 걸 고지납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예, 그것처럼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안 해요. 뭘로 날라와요? 고지서로 날라와요. 예, 그래서 고지서로 날라오는데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왜 2분의 1이냐면 이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요. 그러면 2분의 1이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잖아요. 우리 원래 부가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2분의 1로 하는 이유가 6개월치 신고했으니까 반 자르면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0만 원이 안 되면 아예 국가에서 고지서도 안 줘요. 왜냐면 너무 적으니까 뭐 하지 말아라? 세금 내지 말아라. 그래서 국가에서 참고로 너무 적게 버시는 분들은 소득세도 신고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은 신고해봤자 낼 게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적으면 신고하지 마세요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 금액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긴 하는데 그 금액이 안 되면 신고도 안 해도 돼요. 왜요? 어차피 신고해봤자 낼 게 없으니까. 아니면 내도 뭐 몇백 원, 몇천 원이야.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가는데 시간 들고 오는데 시간 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 얼마야? 30만 원. 그 다음에 외우진 않았는데 요것도 잘 나옵니다. 뭐 잘 나오냐면 사업자 등록증. 요것도 은근 잘 나오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며칠 이내 발급해 준다고요? 2일 이내 발급해 주겠다. 거기 문제 있는 거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실기 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2번인데 애놀이가 깎아준 거잖아요. 환입은 반품한 거고. 반품한 거 세금 내면 안 되죠? 깎아준 것도 세금 내면 안 돼요. 왜요?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매출 애놀이하고 환입 아니고 국고보조금 아니고 연체이자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즘엔 특별소비세라고 안 해요. 지금은 특별소비세라고 안 하고 요게 저거예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 그랬는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 특별 그러면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너무 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개별소비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이건 어저께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은 공급식이에요. 그래서 뭐 물건을 갖다 줬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그 다음에 뭐 자판기에서 돈을 꺼냈니,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그걸 무슨 식이라 그래요? 공급식. 그 다음에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도 적어놨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제 쉴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2명.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네, 3억 원 넘으시는 분들. 3억 원 그러면 큰 돈입니다. 근데 일반 회사에선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직원이 만약에 5명이라고 칠게요. 3천만 원씩만 줘도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에요. 그럼 1억 5천 남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갖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 내야죠. 세금 내야죠. 어쩌고저쩌고 하면 3억이라는 금액이 크기는 한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3억이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니에요. 혼자 벌면 큰 거예요. 네. 내가 1인 사업자인데 1인 사업자가 3억 벌어. 그러면 큰 겁니다. 참고로 1인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억 단위 넘게 버시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저거 하셨거든요. 출애라. 네. 큰 차, 컨테이너 박스 운반. 네. 1년에 1억은 넘으셨어요. 매출액이. 이익이 아니에요. 매출액이에요. 남는 거 없어요. 왜냐면 바퀴가 12개인가 그러거든요. 바퀴만 바꾸면 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가 덩어리가 크니까 뭐 하나 고장 나면 500, 1000. 그래서 집에 거짓말 안 하고 현금으로 500만 원 돈이 있어요. 급할 때 써야 되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기름 한 번 넣으면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네, 기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큰 차니까. 그 절대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한데 남는 거 얼마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조금 더 남아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은데 나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고 한 번 나면 끝이고 적재물 많이 해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300, 두 번 걸리면 500, 세 번 걸리면 1000 그래요. 적재물 그 오바되면은 벌금 엄청 써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게 마지막 도전이었거든요. 이거 안 되면 그거 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게 그냥저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쪽으로는 안 갔는데 진짜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마지막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저께 처음 설명드렸었는데 이건 솔직히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3억 원 미만인 사람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발행하면 한 건당 얼마씩 빼준다고요? 200원. 그 다음에 1년에 100만 원까지 빼줘요. 근데 이거 기억 안 나면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가가치 있죠? 여기 신고서 보이세요? 신고서 있죠? 네. 아무 날짜나 들어가요. 왜 안 나와? 그러면 여기 밑에 눌러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누르신 다음에 요건 세무 때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거든요. 좀 불편하긴 한데 요거 누르면 여기 나와요. 건당 200원. 연간 얼마요? 100만 원. 요거 누르면 나와요. 위에 작성 방법 켜기. 우연치 않게 저도 찾은 거라 시험 때 쓰셔도 돼요. 이건 임상실험 끝났어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시험장 가서 이거 혹시 되나 안 되나 눌러달라 그랬더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론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잠깐 쉬었다 11시 45분부터는 실기 좀 할게요.